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 임대차 계약서가 별도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일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도 일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질의입니다. 저는 본인과 처의 명의로 각각 별도의 소액 보증금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와 처가 각각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액 임차인이 그 집주인이 말이죠, 임대차 그 계약을 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인데, 근저당권이 만약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의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했을 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입니까? 9,500만 원에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주택을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근저당권 언제 설정했느냐? 이 기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이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했고요. 이 좋아요. 2015년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2016년도니까 후순위 임차인 되겠죠. 그런데 이때 본인 앞으로 8천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8천만 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증금은 1억 6천을 지급한 거죠. 그런데 남편 앞으로 8천만 원 계약서를 쓰고 부인 앞으로 배우자 앞으로 8천만 원 계약서 썼어요. 그런데 이때 이거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이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서 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해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1억 6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은 보증금이 9,500일 때 최우선 변제가 3,200인데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1억 6천이잖아요. 후순위 임차인이죠. 그런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명의로 소액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거는 한 사람의 임차인으로 보아서 가정 공동 생활하는 경우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기 때문에 소액 임대 보증금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본인 배우자 8천 또 남편 8천 부인 8천 이렇게 작성했을 때 소액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 작성했을 때 우선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여러분, 법원에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 경매나 의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그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한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여기 임차인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선순위 임차인 되겠죠.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배당금 받고 이사 가겠다는 거고요.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거주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매수인,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은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집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택 경매 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배당금을 다 받지 못한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을 다 받아간다면 낙찰을 받아도 되겠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겠죠. 자, 이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농지투자와 중개실무에 대해서 여러분 시리즈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농지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